나는 막상 수능 100일이 남았을 때는 그렇게 큰 압박감이나 긴장이 오지는 않았어. 내 주변 친구들도 그냥 흘러가는 일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 같아. 고3 때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보니까 100일이라는 수치가 막상 닥쳤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막 주변에서 100일 선물 들어올 때 그때야 까먹었는데 100일이었지 이렇게 자각하는 정도? 그래서 100일 당시에는 막 엄청난 압박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내가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약간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내가 믿었던 과목인 국어 성적이 엄청 떨어져서 충격을 받고 그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 확 피부로 다가오더라고. 멘탈이 흔들리니까 10월 모의고사까지 그 슬럼프가 회복이 잘 안 돼서 그때 이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지. 수능 성적이 떨어지면 가장 빨리 찾아오는 게 점점 무너져가는 멘탈이니까. 나는 원래 성격상 약간 긍정적인 편이고 막 감정이 휘둘리는 편이 아닌데도 고3 때는 입시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너무 불안하더라고. 그런데 성적이 떨어져서 생긴 불안감은 성적이 올랐을 때에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불안해하면 슬럼프가 더 길어지는 계기가 될 뿐이다 라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불안할 때마다 미친듯이 공부에 양을 들였어. 기존에도 물론 학교에 가서나 어디서든 공부를 하면 놀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한번 성적이 떨어지고 나니까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 불안함과 현타가 더 세게 온다는 걸 깨닫고,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빼고는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리에 앉아서 문제만 풀면서 그 집념을 머릿속에서 떨쳐냈던 것 같다. 불안하다고 해서 걱정만 하고 계속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슬럼프나 압박감이 왔을 때는 원래 자기 성격이 어떻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잘 극복할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수능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엄청 큰 부담감이었어. 정말 눈앞에 다가온 것 같고 100일이 되기 전이나 후나 내 공부 상태는 비슷한 것 같아서 엄청 불안하기도 했지. 교실에서는 100일, 99일, 98일 막 이렇게 날짜가 크게 써진 수능 달력을 걸어두고 내 선생님께서 오늘은 며칠 남았는지 이렇게 읽으라고 하기도 하셨어. 이렇게 생긴 불안감을 적당한 원동력으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미 불안하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면 그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거든. 세상은 전부 수능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고 그 하루만을 위해 맨날 기대일을 세고 압박감을 주는 것 같고, 여기서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건 이뤄질 수 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해. 불안한 생각이 든다면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불안한지 찾아보고, 그렇게 왜 불안한가 라는 고민을 통해서 내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100일 동안 꾸준히 해결해 나가는 거지. 이렇게 적당한 불안감이나 압박감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거야. 불안하면 공부를 하면 된다는 생각이지.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움직이고 공부하고 머리를 쓰는 사람이 되면 불안감을 공부를 위한 원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지. 지금 수능 친 친구들도 초조함이나 불안함에 멈추지는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혹시 너도 수능 100일 전에 했던 너만의 팁 같은 게 있어? 너는 단계별로 공부하는 게 더 어려워서 실전에 이렇게 모의고사 풀기를 주로 했다고 했잖아? 나도 100일 전에는 수능 시간표대로 모의고사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중심적으로 했던 것 같아. 내가 새벽에 공부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수능은 새벽에 보지 않잖아. 아침에 국어를, 다음엔 수학을, 점심 먹고는 영어를 풀어야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이 순서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100일 전부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매일 국어 시험 시간에는 국어를 풀어서 나의 머리를 필요한 그 시간에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지. 이 방법은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더 추천해. 왜냐하면 모의고사 때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능 때 역시 시간이 부족할 확률이 높아. 매일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놓고 문제를 풀면 사실 막상 실전은 아니니까 매번 문제 푸는 방법을 달리 해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어는 원래대로 순서대로 푸는 편이었는데 비문학 먼저, 문학 먼저 이런 식으로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어. 100일 전부터는 꾸준하게 수능 시간표대로 한번 공부하고 생활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수능 전에 사용한 방법이야. 이거는 꼭 수능 100일 전이 아니어도 되고 최소 한 달 전부터 수능 당일에 들고 갈 문제풀이 지침서를 하나 만드는 거야. 과목별로 내 멘탈 관리, 혹은 만약에 있다면 징크스를 위해서 내가 주의해야 하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과목별로 자주 실수하는 것들 등등, 이런 거를 내가 실전 연습을 하면서 실수가 있거나 수능 때 주의해야겠다 하는 걸 바로바로 노트에 작성을 하는 거지. 막 거창한 걸 적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더라도 자기가 자주 실수하는 거는 뭐든 적어도 돼 등등, 이런 식으로 멘탈이나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실전 연습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적어놓으면 수능 당일, 특히 국어시험 전에 미친듯이 긴장되는 순간에 읽으면 조금 차분해지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
그리고 막상 수능 당일에 가면 국어나 영어는 직전에 봐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풀이 지침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해. 나는 수능 2주 전에 정말 큰 스트레스랑 불안감으로 입맛이 없어서 막 몸무게도 급격히 빠지고 잠이 줄어든다던가 이런 일들도 있었어. 100일 동안 정말 많은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겪고 이걸 극복했음에도 단 하루라는 그 압박감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거든. 100일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100일간 모든 세상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절대 시간 하나라도 버려서 안 될 것 같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어.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줄까? 맞아. 수능 100일 전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수능이 가까워져 오면 압박감과 불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해. 아직 하지 않은 일을 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며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뿐이야.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부터 빨리 보고 해치우고 싶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는데 이만큼 석 달이 그렇게 촉박한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하게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하고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 맞아. 지금은 세상이 모두 수능에 주목하고 입시에 주목하고 주변에서 모두 기대하고 이것만 위해 달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대학에 오면 그 고등학생 때 내가 이룬 것들이 절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 어떤 시작점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이 생기고 또는 앞서갔어도 다시 뒤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 지금은 나만의 페이스를 찾아서 나만의 침착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절대 이 수능이 내 인생을 만들지 않아. 또한 인생의 수능이라는 단 하나의 길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많은 길이 많은 수험생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험생분들이 좌절은 하지 말고 100일을 알차게 보내고 후회 없는 2021년을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어. 우리 모두 수험생들을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